네, 계속해서 2차 1과목 10강 무지개 암기법 2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품목은 76개 품목이죠. 그 중에서 신규 품목은 생강, 녹두, 참깨. 이 품목이 어디로 갔을까? 그 2차 1과목의 주요 내용은 10개의 카테고리죠. 보험의 이해부터 평년 수확량. 이 중에서 시험이 나온다 했을 때 꼭 나오는 것이 평년 수확량 15점, 적용보험료 15점, 가축. 이 부분은 2차 1과목에서 거의 유력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의 이유는 15점이지만은 이거는 부분 점수가 있다. 이거는 5점에서 15점까지 나오지만 부분 점수가 있다. 부분 점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농업수입 안정보험이 이번에 다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기와 종기도 부분 점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점수 있는 거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부분 점수가 인정된단 말이죠. 인수 제한도 부분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파트는 이제는 2차 1과목에서는 해가림 시설만 정리합니다. 해가림 시설만 2차 1과목에서는 공부만 해두면 15점을 받든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은 2차 2과목하고 공통되는 것이 많다. 2과목의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타 보험 용어에서는 이번에 예찰조사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미리 조사하는 방법에 예찰조사가 있고, 일조량 부족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이해는 변동사항이 없고, 이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죠. 이거는 백선을 가지고 제가 수정 작업을 해서 현재 나눠드린 백선은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백선에 대해서 좀 더 수정해서 다시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강의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죠? 자, 평년 수확량 부분은 실제로 보시면 애매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이거는 0점 아니면 15점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2차 1과목에서 제가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 적용보험료 구하는 것. 일부가 변경됐지만 큰 가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암기에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와 종기 이런 것들은 월별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죠? 월별로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월별로도 하지만 품목별로 나누어서 또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는 한 60% 이상 맞추겠다 정도만 두시고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인수제한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가 인수제한에 대해서도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이건 챗GPT와 함께 하지, AI와 함께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노트북 LM을 통해서 사용법은 쉽죠. 그것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파트는 이제 2차 2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1과목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보험에 의해서 제도 부분에서 바뀐 주요 개정사항만 알면 된다. 그 순보험료의 국가보조 지원율이 개정이 됐죠. 지금까지는 벼와 적과점 품목을 두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제 국고 보조할 때 다른 밭작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보장 수준은 처음에 가입하실 분은 자기 부담 비율이 20%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로 본다면, 자기 부담 비율로 봤을 때는 10%, 15%, 20%, 30%, 40%형인데 반대말은 보장 수준이죠. 자기 부담 비율을 빼니까 보장은
100%에서 10%를 빼니까 90%를 보장받는 거고 85%.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 보장을 80% 받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일 때가 기준이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품목은 사실은 국고 보조를 50% 해주고 있죠. 아, 이것이 기준이구나. 그럼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자기 부담 비율 10%, 15%형일 때, 즉 보장 수준은 90%, 85%일 때 33%. 그래서 독립운동 할 때 33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33인, 그 다음에 우리가 농한기에 많이 했을 때 38광이라 했어요. 38선도 되고 38광으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33%, 38%. 그 다음 4748.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고 보조율이 60%. 보장 수준이 60%, 자기 부담 비율 40%일 때가 중요하죠. 저가전 품목은 65%다. 나머지는 55, 60, 50, 60, 65.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 국고 보조를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달리 받는지 이 품목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죠? 암기할 게 많죠. 그 다음 인삼에 대해서 1형과 2형은 사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5점짜리로 나온다면 인삼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인삼은 보통 11월에 가입을 합니다. 11월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11월에 가입을 하면 문제는 사고는 이듬해에 난단 말이죠. 11월달 12월달 잘 안 난단 말이죠. 그 이듬해에 나다 보니까 바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단 말이죠.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인상 가입 시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 자, 2023년 4월 15일 날 식진을 해서 가입을 했다. 이때 연금을 몇 년근을 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죠? 계산은 2025년도에 5월 15일 날 가입을 했단 말이죠. 언제 심었느냐? 2023년도 4월 15일 날 심었으니 빼고 5에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2년이죠. 2년 1개월이니까 이때는 만 단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죠? 2년이 나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는 이듬해에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2년을 플러스 1년을 해줍니다. 플러스 1년을 해서 3년근을 가입을 합니다. 왜? 한 달만 지나면 3년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년근이다. 그거는 직파했을 때. 다른 데 있다가 옮겨 심었다. 이식이다 할 때는 2가 중심이다. 2. 이식을 할 때는 이식을 옮겨 심었다. 옮길 이자를 쓰는 거죠. 옮길 일자에서 2는 2단 말이에요. 2. 플러스 2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옮겨 심었을 때 죽든지 바로 죽든지 아니면 정성을 들여서 영양분을 더 공급해서 아주 정성을 들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식했을 때는 플러스 2년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플러스 2년이기 때문에 4년근으로 가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금별 보상 가입을 할 때는 가입 시에는 4년근이다 했을 때 이게 4년근이죠. 이식을 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4년근 곱하기 12,700원.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가입을 한다 하면 1000제곱미터 곱하기 이런 조건을 주어지면 이거는 이식을 했다라고 했을 때 4년근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그죠? 4년근. 4년근이니까 만 곱하기 1000제곱미터 곱하기 4년근에 해당되는 12,700원이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1270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식을 했다 했을 때는 1270만이 답이 됩니다. 그냥 직파했다. 내가 스스로 그 농에 심었다 했을 때는 3년근이니까 11,000이니까 1100만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됩니다. 보험가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장 방식이 변경됐다.
즉 생산비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모든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이 생산비 보장은 보험금이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입할 때도 생산비 보장 품목은 100만원 이상이면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죠? 100만원 이상일 때 가입을 시켜주는 거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처음부터 200만원 이상일 때만 가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갔다는 것은 이제 보험료도 많아지고 보험금도 많이 지급되는 품목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보장 방식이 변경된 품목이 뭔데 했을 때 구체적으로 가을무다. 무 중에는 가을무가 있고 가을 배추도 있단 말이죠. 요 품목이 수확 감소 보장을 갖고, 당근, 고랭지, 가을, 월동, 당근이 갖고, 단호박,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이죠. 예, 요렇게 해서, 그럼 왜 갔을까 따지보면, 우리가 생산비 보장 품목은 무버, 배고파, 당이 떨어지니까 단 것을 먹여, 시금치, 양상추까지. 아, 이거는 무게를 잴 수 있다. 이 기준은 무게를 잴 수 있는 거냐, 무게냐, 상태조사냐 하는 부분에서 가만히 보시면 그 품목을 알아맞힐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색종이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표준 생장 일수에서 고추 그러면 100일이었는데 이제 홍고추와 풋고추 나누었잖아요. 홍고추를 우리가 100일 사진 찍을 때, 어릴 때 100일 사진 찍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 100일 사진 보시면 고추를 내놓고 찍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홍고추를 때는 100일, 풋고추를 때는 70일, 브로콜리는 130일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아놓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보장 수준 중에서 85%, 보장 수준이 85%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죠? 15%죠. 15%. 시험 나올 때는 자기 부담 비율로도 나올 수 있고 보장 수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헷갈리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채소 가격이 안정제 사업 참여 농가냐, 벼 재배 면적을 감축했느냐, 복수농지에 일괄 가입할 농가냐 따라서 이런 대상 품목들은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타협하지 말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형은 채소 가격에 대해서 안정제 사업에 참여를 했느냐, 벼 재배 면적에 감축한 참여 농가냐, 복수농지를 일괄 가입했느냐, 그 가입률을 많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 2026년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신규 품목이 뭐지라고 했을 때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논작물에서는 벼가 왔고, 감귤 중에서는 비싼 망감류, 감자는 감감감 중에서 가을 감자만 됐지만 이거는 봄 고랭지도 포함이 됐다. 그리고 적과점품에서 단감까지 들어왔다.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추가로 된 품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기준가격과 수확가격에 산정하는 것이 이제 간소화됐죠. 이 부분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과거 수입형이냐 기대 수입형에 따라서 피해율과 보험금을 구하는 게 방법이 다릅니다. 그 부분 출제가 유력하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업수입 감소보험금. 농업수입 감소보험금의 산정은 두 가지 파트죠. 농업수입 감소보험금은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옥수냐 옥수 외 품목이냐. 왜 그렇죠? 옥수수는 바로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옥수수 외 품목들은 수확량을 구하잖아요.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파트를 A 파트냐 B 파트냐, 즉 옥수수냐 아니냐, 이거에 달라진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 수입형은 말 그대로 과거에 우리가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또는 수확기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바로
과거 수입형의 기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는 옛날 방식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위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다라는 것이 기대 수입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보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다. 충분하게 몇 시간이면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수입 감소보험금은 가피자를 쓰죠. 가피자. 보험가입을 얼마 했는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죠. 그때 피해율은 돈이니까, 그죠? 돈이니까 기실기다라고 했죠. 기실기다. 기실기다. 암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기준수입분의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수입이다. 이렇게 되고, 그때 기준수입이 뭔데 했을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가격을 곱해주면 되죠. 가입할 때. 자, 그런데 기대수입형은 이 기준수입이 가입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입보험금은 기대수입이니까 기자를 중심으로, 기대수입의 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피자입니다. 기피자. 기대수입일 때는 기준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로. 그래서 가피자의 공식에서 기피자다 이렇게 보시고, 피해율은 똑같죠. 기준수입 기실기다 똑같이 씁니다. 이때 수확기 가격이 폭등을 했다.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이 3,000원인데 수확기 가격이 8,000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8,000원을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의 150%, 1.5배 한도니까 1점을 하면 4,500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8,000원을 무한정 해주면 보험금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150%인 1.5배를 한도로 한다.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이 아니고 막수기입니다. 막수기죠. 막수기다. 큰 값이죠.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하되 이때의 수확기 가격은 150%를 한도로 한다 하는 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B타입이죠. 그리고 옥수 외 품목일 때 이렇게 한다. 자, 기준수입이 뭔데? 과거 수입형에 있어서는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가격이 당연히 맞죠. 기대 수입형일 때는 가입할 때 모른다고 했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막수기다 해서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고, 기출문제에서 과거 수입형에서 이제 기대 수입형으로 바꾸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제 수입 뭔데? 라고 했을 때, 실제 수입 뭔데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옥수수 외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외 품목, 옥수수 외 품목일 때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실제 수입 뭔데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 수입일 때 우리의 암기 팁은 실제니까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했죠. 본명은 민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쓰면 됩니다. 그때 구분하지 마시고 병충해 감수량이 있는 감자가 나오면 미보상하고 반대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미보상 감수량 이거 한 번에 정리해 보면 되죠. 곱하기 원래는 민이니까 민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이렇게 해서 있어 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가 아니고 수기입니다. 수확기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확기 가격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조수미의 본명은 수기다라고만 하면 다 풀립니다. 감자의 경우는 미보상 감수량이 있을 경우는 마이너스 회전되죠. 병충해 감수량. 간단합니다. 기대 수입형의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항상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항상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 다 알죠?
근데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 감소를 한다. 즉 평년 수확량에다가 감소량이 없는 거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해버리면 됩니다. 평년 수확량 곱하기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할 때 수확량인데 수확량이 확인되지 않게 0으로 봅니다. 그죠? 평년 수확량에 바로 미보상 비율을 바로 곱해줍니다. 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수확량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평년 수확량 전체에 대해서 미보상 감수량으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네. 그 다음 문제에서 계약자 또는 피해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농업수익 감소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죠. 당연히 중대한 과실, 고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농업수익 안정보험은 우리 수익과 직결된다 그랬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수익 안정보험이 품목이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 평가사의 일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유력하죠. 농업수익 감소보험의 옥수수 품목은 좀 특별하더라. 그죠? 그래서 변수가 한 3개 정도 더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율에서 자기 부담을 차감한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다 알죠? 농업수익 보험금은 가피자다. 과거 수익형은 가피자로 합니다. 과거 그리고 피해율도 기실기 그대로 쓰는 거죠. 그죠? 피해율은 기실기다 해서 우리는 기실기다. 그러니까 A타입이냐 B타입이냐 결정합니다. 옥수수냐 옥수수외냐 옥수수외냐 옥수수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엔 과거 수입형이냐 기대 수입형이냐 이걸 다시 알파와 베타라고 해버리면 그죠? 경우수 4가지가 나오겠죠. AB 타입이냐 AB 타입 시험 나오면 그거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수입형이냐 기대 수입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기대 수입형일 때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은 기대니까 기를 써서 기피자다. 기피자다 해서 바로 써놔야 됩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입형은 기피자가 보험금의 산출 기준이 됩니다. 이때 이 2가지가 주요 요소다.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가입 시의 평년 수확량보다 큰 경우 농업수입 감소보험금은 이게 무슨 말이죠?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가입 시의 평년 수확량보다 큰 경우 가입할 때는 10,000kg였다가 재산출을 보니까 15,000kg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일부 보험이겠죠. 사실은 15,000kg 했을 때는 일부만 가입했잖아. 10,000kg에 대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건 일부 보험이구나. 이 말은 일부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부 보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은 기피자를 쓰면 됩니다. 그냥. 근데 나오면 기준수익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이 금액은 곱하기로 해서 비례보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피자는 그대로 가고 비례보상이다. 그래서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15,000kg 많아졌다 했을 때 다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다면 돈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는 비례보상이다. 이렇게 정리만 되면 됩니다.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가입시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보험가입에서 산정한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을 보험가입에서 산정한 값 대신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아하. 그죠?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10,000kg였는데 해보니까 초과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돈을 갖다가 10,000kg 냈지만 보험 가입 시 산정한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을 보험 가입 시 산정한 값 대신에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이 부분은 보험료 환급하고 관련이 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는 몰라도 된다. 다만 보험 가입 시에 산정한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을 보험 가입 시 산정한 값 대신에 재산출한 평년 수, 즉 실제 값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8,000km다 했을 때 8,000km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 수입형은 무조건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게 맞죠. 기대 수입형은 평년 수확량의 막수기,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은 기대 수입에서 요는 기준 수입이죠. 기준 수입은 요렇다. 기준 수입은 요렇다. 기준 수입은 과거 수입형 일 때는 평년 수확에서 기준 가격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것이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죠? 이거란 말이죠. 피해 수확량. 이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옥수수일 경우. 옥수수일 경우는 피해 수확량을 조사한다.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빼면 이게 뭐죠? 이것만 알면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뭐냐면 알면 됩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수확량이죠, 수확량. 수확량. 이 개념을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년 수확량인데 우리가 피해 수확량을 조사했다면 이게 수확량이다. 피해 입은 것 위에는 전부 다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빼주는 것이 그죠? 수확량이다.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피해 수확량이다. 즉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은 피해 수확량과 수확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꼬았죠. 실제 수입이 얼만데 했을 때는 기준 수입이 이만큼인데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이 이만큼인데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이 뭐 1억이다. 크게 할게요. 근데 실제 손해조사액이 8천만 원이 손해가 났다 하면 실제 수입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겠죠. 이거죠. 그래서 기준 수입은 실제 조사한 손해액이죠. 기준 수입에서 손해 난 거 빼니까 실제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이때 손해액을 구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에 꼬았죠. 손해액은 기준가격과 수확가격을 비교해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단 기대 수입형은 기대 수입 나오면 무조건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 1.5배를 한도로 한다는 것은 그냥 세팅을 시켜버리면 돼. 기1,5로 할까요? 기대 수입은 1.5배 기로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기준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숫자를 쓰면 되는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인데 이때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때는 숫자를 쓰세요. 그래야 헷갈리는 기준가격이 8,000원이었어. 근데 수확기 가격이 7,000원이었다. 그죠? 이거 왜 그러죠? 자, 손해액은 기준가격과 수확가격을 비교해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얼마나 손해났지를 알아야 실제 수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준가격이 수확가격이 큰 거죠. 8,000원이니까 이때는 손해가 난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손해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요거 피해 수확량에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죠.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기준가격은 피해를 입었잖아. 그죠?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8,000원인데 뚝 떨어졌어. 그러면 나머지 이 수확을 팔면 손해죠. 1,000원씩 손해봤잖아요.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뺀 이게 수확량이잖아. 그죠? 수확량에 대해서 팔면 얼마 손해본다? 1,000원씩 손해보잖아. 8,000원에서 7,000원을 빼니까 곱하기 1,000원을 손해본다. 그죠? 이 말이죠. 그죠? 손해난 걸 한번 따져보면 되죠. 피해 입은 거는 기준가격을 해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 수확량을 팔면 어떻게 되지? 1,000원씩 손해보잖아요. 그죠? 손해봅니다. 그죠? 그것이 손해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수확기 가격이 크다라고 했을 때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커져 버렸다 했을 때 기준가격은 8,000원이었는데 수확기 가격이 10,000원이었다 하면, 그죠? 10,000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커버렸으니까 피해 입은 거는, 손해난 거는 피해 수확량, 요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기준가격 곱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익 본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면 안 팔 건데요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피해 수확량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분, 그러니까 피해 입었을 때를 잘 보시면 기준가격이 수확기가보다 컸다라고 했을 때,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요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받는구나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하고요.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조사한 피해 수확량이 없는 경우 피해 수확량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 패턴을 잘 연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로 가면 됩니다. 자, 블루베리 모든 것은 가피자죠. 보험가입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분은 가피자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실피해율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왜? 작년에는 조금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 공식이 틀린 걸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왔다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본편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블루베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블루베리를 볼 때는 꽃눈이 핍니다. 그죠? 꽃눈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과실이 맺혀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때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고가 없었죠. 그러면 과실피해밖에 없어. 그 과실피해율 곱하기 미보상이 있으면 100%에서 미보상 비율 빼주면 되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그때 과실피해율을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중요한 의미는 밑에서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자녀 수확량 비율을 제가 꼭 알아라고 했죠. 자녀 수확량 비율을 꼭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자녀 수확량 비율. 수자는 무화과, 복분자, 블루베리는 꼭 알아라. 그리고 온주밀감은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암기하는 것은 선택사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녀 수확은 말 그대로 수확량이 남아있는 수확량 자녀 비율이니까 이때 얼마나 남아있지 했을 때 이거는 개념만 정리하면 된다. 수확 개시 이전에는 100% 남아있죠. 100%가 남아있기 때문에 1이잖아. 1. 그죠? 수확 개시 이유는 우리가 생산보전 바짝만 많이 했죠. 1 마이너스 수표다라고 했잖아. 그죠? 1 마이너스 수표라고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서 많이 했죠. 수확 개시 중일 때. 수확 개시 이유니까. 1 마이너스 수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표준 수확 일수는 확정입니다. 30일이다. 30일 동안에 다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일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수확 일자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날짜까지. 딱 사고 날짜가 언제? 25일이 났다. 그러면 수확 개시가 10날에 했다. 15일이죠. 이 차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실 손해피율은 과실이니까 요거는 수잔이 등장하겠죠. 과실피율은 이때 과실피율은 여기 수확기 때 다 와갔을 때 수확을 하기 전이라면 1로 할 거고 나머지는 수자는 요렇게 1 마이너스 수표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과실수를 표현할 때는 수잔이 나온다. 수잔이 등장하면서 이제 제외 수령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나올 거니까 고사주수 실제 결과주 수가 몇 주? 100주 중에서 고사주가 30주 곱하기 수잔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은 뭐냐? 자, 과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들어가는 게 뭘까 했을 때 바로 고사주수죠. 고사된 거. 요렇게 해서 고사주수,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수 곱하기 수잔 플러스 이것도 조사 대상 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나? 실제 결과에서 조사 주수에 대해서는 재배 종별 수확량 잔여 비율 나와야겠죠. 잔여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과실 피해가 몇 개 입었다. 다 대입만 하면 되죠. 피해 과실수는 몇 개다. 과실수가 뭐 1000개다. 표본 가지에 대해서 피해 과실수가 300개다 라고 주겠죠. 평가서가 피해 과실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50%, 80%, 100% 피해가 없어요. 조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피해 과실수만 헤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수확량 잔여 비율 수잔을 등장시키면 된다. 그리고 나누기 이는 어디서 왔지 했을 때는 전체 과실수 1000가지에서 왔다. 1000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해놓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꽃 과실인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즉 이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꽃눈과 꽃피해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수확 개시 전 피해율하고 똑같은 온주밀감과 유사하다. 온주밀감. 그래서 온주밀감을 알게 되면 이것도 알게 된다 하는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주밀감일 때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온주밀감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면 수확 개시 전에 수확 중일 때 그죠? 수확 중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시면 수확 개시 전에는 100% 피해액만 있었죠. 온주밀감이죠. 이거 똑같아요. 온주밀감일 때 그래서 100개 중에서 30개가 피해를 입었다. 미보상 비율이 10%다. 수확 개시 전이죠. 똑같습니다. 블루베리도 꽃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이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0%를 하면 요 값이 30%, 39, 27, 27% 나오네. 그죠? 수확 중일 때는 요거는 뭐 1000개 중에서 조사를 1000개 중에서 수확 중일 때 등급 내가 200개였고 등급 외가 600개. 근데 등급 외에는 50% 곱하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5%다. 미보상 비율 15%를 마이너스 15%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줘버리면 계산을 해보면 1000개 중에서 200개가 규격 등급 내였고 등급에는 600개였단 말이에요. 600개일 때는 항상 우리는 50%를 해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50% 피해네. 그죠? 50%에서 곱하기 0.85를 하게 되면 피해율은 42.5%예요. 42.5%가 나온다. 자, 요렇게 이제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그때 미보상 비율이 여기는 수확 전에는 10%였고 수확 중일 때는 15%였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은 한 번만 적용한다. 한 번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공식은 그 시험이 이게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42.5% 답이 되겠지만 있었고 있었다. 두 번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때는 미보상 비율은 한 번만 정해야 되겠죠. 높은 값이죠. 높은 값.
10%와 15% 높은 값을 적용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는 요 부분을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전체에 대해서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는 미보상 비율이 전이죠. 미보상을 여기서 한번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보상 비율 전이니까 27%의 전의 값이니까 0.27이 미보상이 10%였으니까 1 마이너스 0.1이다. 이 값이에요. 플러스 1 마이너스 똑같이 0.27 1 마이너스 0.1 요것에 대해서 곱하기 베타는 요렇게 하면 되겠죠. 42.5%니까 요거는 0.425 근데 15%니까 1 마이너스 0.15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15 요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된다 이거지. 어떨 때 수학 개시전에서 사고 있었는데 미보상 비율이 10%고 수학 개시 중일 때 15%일 때 과실손해비율은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된다.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는데 제가 이럴 때 이거는 실전에서 요렇게 하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정답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27%를 요것을 계산해 보면 이걸 하기 전이니까 이 값이죠. 이거는 알파 값이다. 이걸 알파는 30%다. 그죠? 요거는 베타하고 이거는 50%다. 요렇게 구하면 이거와 똑같은 것은 이거는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미보상 비율 전의 값인 30%, 즉 0.3 플러스 1 마이너스 0.3 곱하기 베타도 요거 50% 0.5 요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15다. 요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0.3 더하기 0.7에 대해서 곱하기 0.5 0.5는 곱하기 0.85를 하면 이것은 55.25%다. 이것이 55.25%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을 훨씬 하기 좋고 과정에도 문제풀이 과정에도 다 나타났죠.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학 개시 전에 미보상 비율이 있었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수학 개시 전에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다. 미보상 비율이 없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 괄호가 중요합니다. 이 괄호가 없다는 거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괄호가 없어진다. 왜? 수학 개시 전에 꽃사고일 때 미보상 비율이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 한 번만 적용하고 이렇게 괄호가 없다라고만 알면 이 부분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풀어보시면 풀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고사율 가중치라는 게 도입이 됐다. 요번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꽃고사가 20% 미만일 때는 0을 하자. 그리고 15%가 업될 때 그래서 15의 법칙이다 라고 15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이죠. 경작 불능에서 수학 불능으로 갈 때도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플러스 15%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복분자에
자연 수정 불량률도 15%다. 이것도 15%예요. 20%니까 30%, 50%, 65%, 80%, 95%, 10%가 없으니까 100%까지를 우리는 1로 두고, 그죠? 제일 큰 값 0.9, 0.8, 0.7, 0.5 요렇게만 암기하시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2차 2과목에서 주요한 핵심 사항은 생산비 보장 손해정도 비율은 20% 단위에서 10% 단위로 바뀌었다, 세분화되었다 하는 부분이고, 논작물에서는 벼가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갔다, 그죠? 밭작물에서는 녹두, 생강, 참깨가 추가가 되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고, 과수 12종에서 16종으로 바뀐 것은 그 핵심이 적과전에 4개 품목이 들어왔고, 사과의 탄저병은 여기서는 보장해준다. 그리고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담보해준다. 온주밀감의 수잔이 바뀌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암기하지 않아도 주어질 것이다. 대입해서 푸는 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고추와 브로콜리,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자. 그래서 생산비 계속 알파 값이라고 하는 것은 3이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3이 없다라고 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3이 없으니까 1, 2, 3이 없으니까 시계 반대방향 돌아봅니다. 1, 2, 3이 없으니까 4, 5, 6, 7,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54.2%, 60.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수익 안정보험과 에서는 기준이 변경됐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가축은 특별한 변동사가 없고, 시설 파트에서 이제 이 부분 A, B, B, C라는 공식에서 이월되는 게 자기 부담금 A에서 B로 이월되는 파트가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B는 오직 비례보상이다. B는 비례보상. 그래서 비례보상에 B는 날비자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날라다닌다. A가 됐든 B가 됐든 비례보상할 거다. C는 다 예외죠. C는 아무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예외대까지만 기억하면 시설 파트는 더 쉬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논작물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매콩강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매콩강. 매콩강이다. 매벼 일대는 15%. 콩과 팥은 같이 간다. 그리고 플러스 콩가루지만인 분질미. 분질미는 14%다. 나머지는 모두 13%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품목 3개가 들어왔단 말이죠. 녹두, 생강, 참깨가 들어왔던. 그 녹두, 생강, 참깨. 이거는 이제 별표 9에 보면 나옵니다. 별표 9에 보면 나오는 내용을 지금 정리해 놓자. 그럼 녹두는 콩팥보다 좀 적죠. 녹두는 매콩강에서 어디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13%에 들어가야죠. 참깨가 문제예요. 참깨가 조만하다면 그 참깨는 매콩강은 참이다. 참은 1점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 주겠습니까? 10점이죠. 참은 10%다. 참깨. 이렇게만 정리하면 2차 1과목과 2과목의 주요 핵심 사항은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무지개 암기법을 가지고 1교시, 2교시를 다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2026년도 2월 25일 날 개정된 초안이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2차 1과목과 2과목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